이제 8월이 되면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AI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주요 재무 활동을 AI가 다 체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 땡땡보다 많이 쓰셨네요, 이렇게 판단이 나오면 바로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가 세무조사에 동원된다는 것은 세무 분야에 굉장히 큰 변혁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AI가 만약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의할 것인지 한 5가지 사항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준비해가면서 느낀 것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세무사전, 국어사전처럼 세무에 관한 사전에 설마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설마 이런 것까지 조사하겠어, 지금 뭐 인력이나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 이런 설마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AI 시대는 설마가 싹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알고리즘에 기반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 여부를 선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알고리즘이 다 입력된 AI가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건 조사 대상 아니다, 대상 아니다. 이걸 너무나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AI가 체크하는 것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고 자료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 또 업종 평균까지 다 감안해서 이 신고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AI를 갖다 이용하다 보면은 정말 AI의 러닝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가 옛말 있잖아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고. 이 AI는 100을 알아요. 그만큼 빠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AI가 오답을 내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더 정정해주면은 바로 정정된 자료 가지고 새로운 답안을 짝짝 뽑아냈는지 굉장히 뛰어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은 그냥 쏘쏘 뭐 큰 변화 없이 꾸준히 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익률이 높아졌다. 그러면 AI는 이걸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는데 AI는 절대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상 거래 형태로 감지하고 이걸 계속 검색, 조사를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 패턴이 상당히 개인 사업자한테도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군집 분석과 유사 패턴을 추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유사 업종, 또 그 지역 내의 매출 구조,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실제 자료의 정확성 여부,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조사 대상의 광범위성은 우리가 사람 가지고는 커버할 수 없는 것을 이제 AI로 가볍게 커버해 나간다는 얘기죠. 하나의 예시로 우리가 특정 업체에서 탄류가 발생하면은 그 업종 전체, 또 그 지역 전체를 AI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알고도 심증이 가더라도 인력 때문에, 시간 때문에 못했잖아요. 이제 그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거리는 다 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게는 같은 건물에서 무슨 땡땡 업체에서 뭐 탄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건물 전체, 아니면 그 지역 전체, 같은 업종 전체를 다 조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도 세금에 대해서, 세무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각을 이제 달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 AI가 혼자 조사하는 게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같이 병행수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카드 매출, 배달앱, 포스, SNS, 여기에 대해서 전기세, 수도세까지 같이 조사한다는 거예요. 전기 사용량이나 물 사용량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신고의 정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특히 국세청 AI는 주요 관공서에 API가 다 연결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료를 순식간에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이 줄었다고 신고했는데 배달 수수료액은 올랐어? 이게 이치가 안 맞는 것을 사람일 때는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AI는 어떤 것도, 어떤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더욱더 유념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자, AI 조사 특징 4번째는 실시간 조사 가능하고 자동 감시한다는 겁니다. 뭔가 실시간 흐름을 조사하다가 좀 이상한 데면 바로 감시처럼 넘긴다는 얘기죠. 이상 지금 탐색 딱 되면은 너 조사해 해서 바로 넘겨 조사를 실시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개인의 주요 자산 거래하던 부동산, 주식, 코인, 그 다음에 고액 자금 이동, 이런 걸 전부 다 집중적으로
자산 데이터를 조사한다는 거지.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AI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사후조사가 아닌 것이죠.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세금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요. 하나 예시를 들면 사소한 것이지만 부동산 자금 조달 내역과 실시간의 그 해당 일의 자금 실시간 거래 움직임까지 딱 비교하기 때문에 허튼 거짓말이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다섯 번째는 근데 이 AI가 선정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조사 통지서 AI가 다 만듭니다. 그 다음 조사 질의서 AI가 다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응답한 거 응답서 보면 그거 보고 다 분석 보고서 AI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점이 발견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면은 놓칠 걸 AI는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AI는 누구한테 교육받았습니까? 국내 최고의 세무 전문가, 세무 조사관들한테 교육받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은 사람인 조사관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지리서나 여러 가지 분석 같은 것은 AI에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AI가 하다 보니까 즉각 질문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 나오는 오가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질문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신 통장에서 얼마 전에 3억 입금됐던데 그 현금 자금 출처가 어때요? 이렇게 딱 그런 질문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AI 세무조사 시대에는 과거와 다른 세금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AI가 집중적으로 5가지 항목을 골라봤어요. 실질적으로 AI뿐만 아니라 현재 사람이 봐도 이 5가지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AI가 보면은 이제 그 폭이나 범위 그 다음에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소득을 넘어선 가소비, 지나친 명품 소비, 잦은 해외여행, 그 다음에 부동산 구입 이런 걸 다 AI가 바로바로 조사해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도 엄밀히 한다는 거죠. 그 해당 일에 가서 자금 출처 다 꺼내내고 내가 왜 차용했어, 빌렸어, 아니면 누가 나한테 임시적으로 대여했어 이런 것이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런 것을 다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사업자용 카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부분은 AI가 그대로 뽀하기 때문에 법인카드나 아니면 법인 부동산이나 아니면 법인 차량 같은 것은 사적 용도 사용한 것은 이제는 좀 더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투자의 대세라고 볼 수 있는 가상자산한 투자 수익도 전부 다 우리가 체크해냅니다. 이미 AI는 거래소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금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가족의 지인 간의 어떤 자산 이동도 AI가 철저히 조사하기 때문에 정말 과거 같은 이런 섣부른 짓에서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AI가 중심이 돼서 많은 부분에 강화되고 그 깊이와 폭이 달라지고 있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게 될까요?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대응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응 방안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투명화해야 됩니다. 이것은 AI가 아니더라도 투명화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더욱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디지털 회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 전산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AI는 데이터의 일관성과 또 비정상적인 행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누락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ERP나 클라우드 시스템 도용해서 전산화해서 AI가 AI에 서로 맞대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포스나 배달내, 카드 매출 이런 것들이 내부 데이터와 내부 장부가 꼭 점검하는 일치하는 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AI가 싫어하는 패턴을 나도 피하는 거예요. 그건 다 나와 있잖아요. AI는 뭘 싫어한다고요? 비정상적인 거. 그 다음에 반복적인 거. 이런 걸 금방 애들은 찾아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미리 피할 필요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종 평균 매출액이나 순이익 이런 것들도 다 적정 유지하고 그 다음에 급격한 매출이 이제 증가 감소 또는 누적적인 그 적자 발생 행진 이런 것도 전부 다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래처가 급변하거나 아니면 고액 거래가 자주 일어난다. 이런 것도 좀 삼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특히 가족명의 자산 분산이거나 아니면 경비 과대계상 이런 건 이제 금방 AI가 뽑아내는 것이죠. 왜냐, 내가 자녀를 내 회사에 근무하는 걸로 명의 월급을 줬는데 실제 자녀 외부 활동이 다 찍히거든요. 이제 AI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라든가 뭐 통신 내역을 금방 집어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일은 AI가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AI가 세무조사에 그럼 나는 AI를 통해서 그 세무조사에 대응을 할 거야. 더 적극적으로는 세무 절세 방안까지 AI를 통해서 답을 만들도록 할까 이런 것입니다. 결국 AI라는 것은 교육된 것, 훈련된 거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맞게 AI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당장 AI, 챗 GPT도 좋고 제미나이도 좋고 여러 가지 나에게 맞는 AI를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정답, 필요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AI 세금 빚을 하나 거두라는 것이죠. 자,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결국은 판단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문 세무사와 함께 이 이상 여부를 꼭 점검해 나간 이런 세 가지 관리 방안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AI가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여부의 참여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할 거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매매 임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